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세미 캐스터의 채용 정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 본부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학력에는 제한이 없고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 접수 방법은 방문과 등기 우편, 이메일 접수가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너지기술원에서 2018년 제1차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개 분야의 연구직과 4개 분야의 기술직, 2개 분야의 행정직을 모집 중인데요. 모집 분야별로 응시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6일 정오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순환사업처 특수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해본 경력자여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우편과 방문, 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7월 1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에서 경영지원팀 격리, 회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해당 직무 근무 경험이 있거나 회계학을 전공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호텔리어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규 호텔리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죠. 취업 조언해 주실 강원대학교 최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황대규 호텔리어님께서는 저희가 1부에 영상으로 또 한번 만나 뵀거든요. 네. 그래도 또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호텔이 좋아서 호텔리어가 된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따져보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JS 호텔 황대규 총지배인입니다. 예, 그러면 호텔리어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지요? 지금 횟수로 한 2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베테랑이시네요. 자, 호텔리어라고 하면 저희가 일부에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호텔 방문했을 때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네, 사람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굉장히 많겠지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호텔리어라고 하면 고객들이 보시기에, 우리 보통 분들이 보시기에 앞에서 고객을 응대하시는 분들만 호텔리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호텔리어는 호텔에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모든 분들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서비스를 직접 하는 영업 부분, 또 고객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지원 부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네. 영업 부분은 영어로는 front of the house라고 해서 객실, 식음, 조리처럼 고객을 직접 서비스하는 그러한 부서를 말하고요. 예. 그리고 지원 부서라 하면 영어로는 back of the house라고 해서 인사, 교육, 뭐 총무, 그리고 구매, 시설 등과 같이 고객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원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서가 함께 일하고 고객 서비스하는 곳이 호텔리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하면 이 호텔리어를 적는 친구들이 주변에 참 많았거든요. 이 호텔리어라는 직업 언제부터 이렇게 좀 각광받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호텔리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텔이 생겼을 때부터 이제 직원들이 생겼겠지만 어떤 그 우리 사회 변곡점들이 있으면서 호텔이 많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88년 서울 올림픽 무렵에 이제 호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네.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90년대 중반에 조금 호텔이 대중화가 되면서
어떤 그때 조금 양성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각광받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한 방송사가 만들었던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일정한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봤을 때 예. 2000년대 들어서가 아마 본격적인 그 선호가 시작된 그런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드라마를 보고 정말 많이들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호텔리어님, 황대기 호텔리어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나 또 이유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있죠. 저는 호텔리어가 되기로 작정하고 또한 네. 준비했었던 그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 첫 번째는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 고객을 서비스하면서 고객이 이용하는 그 곳에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어요. 네. 두 번째는 좋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호텔에 오시는 고객들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고객들을 서비스하고 또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호텔리어가 굉장히 매너적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호텔리어가 되어지면 저 사람들처럼 저분들처럼 정말 이렇게 매너적인 모습들로 이렇게 변해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호텔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 호텔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동경이 참 크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천직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호텔리어가 되기로 했을 때 분명 그 과정이나 일이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호텔리어를 준비하는 것들은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오히려 또 도전도 되어주고 기쁨도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호텔리어로서 제대로 된 호텔리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호텔리어로서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한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선 정말 계단 철학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호텔입니다. 네. 즉 단계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고객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어려운 점들을 통하여서나 또한 그것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을 통하여서 보다 호텔리어로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또 우리 고객들이나 우리 선배들한테 조금만 더 이렇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예. 되어지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있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잘 견뎌낸다라고 하면 정말로 호텔리어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단순히 호텔리어가 되는 것보다 호텔리어가 된 후에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더욱더 힘들었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과정이 좀 어떻게 있나요? 물론 이제 호텔리어가 되는 것은 이제 취업을 하는 건데, 네. 이제 호텔에 취업을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엔 뭐 특별한 뭐 자격증, 물론 뭐 그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다닌 다음에 취업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뭐 특성화 전문고를 나와도 좋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직업전문학교를 다녀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뭐 방법은 다양한데, 조금 전에 우리 황대규 지배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리어는 정말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직업이니까 뭐 여기에 대한 본인의 뚜렷한 목적 의식과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사전에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다 황대기 호텔리어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호텔리어가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호텔리어가 되겠다라고 참 일찍부터 준비했었던 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텔리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호텔리어로서의 그 준비가 뭐 더 이상 뭐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목표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텔을 더 알고 싶어서 그 호텔 관련된 학교 전공을 하게 되어졌고요. 네. 호텔에 관련된 스크랩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직접 호텔을 방문하기도 했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호텔에 직접 실습도 나가서 예. 어떠한 호텔인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간절함들이 좋은 기회로 되어져서 면접 기회가 만들어졌고 네. 또한 그 면접이 좋은 또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도 그런 첫 마음을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호텔리어가 천직으로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본투비 호텔리어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즘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취업 시장이 힘들고 네. 취업 문이 좁은데 네. 호텔리어의 취업 어떻습니까, 지금? 당시에는 어땠나요? 저희 때는 사실은 호텔에 취업되어지는 게 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호텔 그 특별법에 의해서 호텔이 많이 좀 생겨서 저희 때보다는 조금 더 취업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예. 접근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것은 호텔은 정규적으로다가 채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즉 결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결혼을 충원하는 개념으로 채용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채용 공고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다고 해도 그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나 또한 그것들과 이렇게 부합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지원되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어렵게 우리 학생들이나 또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텔을 취업하고 싶어하면 그 호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호텔에 좋은 인맥들을 유지해내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기공채가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자, 보통 이 호텔리어들은 이 최종 목표가 총지배인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총지배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 이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뭐 큰 자격이 있어서 총지배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호텔의 꽃은 총지배인 GM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또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텔은 고객이 있는 곳입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고객이 그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으로 만들어서 다시 고객을 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고객의 소리를 잘 경청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총지배인이 해야 될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또 서비스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 서비스는 퍼즐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그림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 그림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없듯이 많은 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업하면서 서비스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지배인은 그 많은 부서들을 잘 조정해서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제공되어질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최수영 교수님께서는 호텔리어에게 좀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감각을 꼽겠습니다. 감각이요?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관광이나 호텔의 승패를 가름하는 경우는 재방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의 재방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온몸이 집중된 감각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다른 능력으로는 그 고객에 대한 그 세밀한 관찰이 있어야 되겠다. 예. 디테일이 결국은 승부를 가리지 않느냐 보고, 그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한 정리정돈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현장 판단 능력. 그러니까 그 호텔이라는 것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텔 격언 중에 제가 뭐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정말 호텔에서는 고객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법적 도덕적 테두리 안에서는 다 들어주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현장을 판단하고 내가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인지, 그야말로 경중완급에 대한 그런 능력도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오감을 통한 그런 자질이 갖춰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도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호텔리어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호텔에 있게 되어지면 그 호텔에서
기본적으로다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호텔 채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호텔 채용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미지 관리를 조금 더 하는 것들이 좀 경쟁력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미소와 또한 호감 가는 모습, 또한 우리 그 전체적인 그 유니폼, 그 어피런스라고 하는 것들, 또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좌우지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 관리들을 잘 하게 된다고 하면 취업에 있어서 호텔리어로서의 기본적인 경쟁력들을 갖추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추가로 자격증이나 또 다른 준비할 것들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관광 우리 그 정부가 지금 해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따라서 호텔 수요도 이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학 능력 세계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어학 능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토익이나 토익 뭐 스피킹 관련한 이제 언어학 관련된 것 예. 되게 가장 필요하겠고 또 뭐 컨벤션 기획사라든가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 같은 관련하는 그런 자격증도 필요한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되면 취업에는 조금 유리하겠지만 결국 입사를 해가지고 승패를 가르는 그 사람의 또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과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 아까 얘기했던 다른 부분 지금 사실 호텔에 대한 것들이 지금 트렌드 분석이 많이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 인구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구 변동에 따른 호텔 고객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객실 서비스를 다양한다든가 럭셔리 연회장을 준비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그런 또 기획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좀 다양한 그런 연구 능력들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대규 호텔리어님 23년 동안을 호텔리어로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뭐 많은 손님들도 만나셨을 테고 다양한 상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손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호텔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반드시 좀 듣고 싶었었던 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호텔은 정말 집 떠난 내 집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고객께서 저희 호텔을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계속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또 필요한 게 있는지 또 불편한 게 없는지라고 하는 것들 좀 챙겨드렸고요. 예. 모든 직원이 이렇게 알아봐주고 또 같이 친근하게 다가서고 그렇게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체크아웃 하시면서 이제 VOC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오시면서 너무 해피하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텔 정말 내 집 같아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전해주셨었고요. 네. 또 한 번은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가 아프시다라고 하는 고객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약을 또 이렇게 선뜻 드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쪽지 하나를 이렇게 딱 써서 예.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제 마음도 이 약에 담았습니다. 빨리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보내드렸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고객께서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직원들도 다시 데려오시고 저의 정말로 그 완전 팬이 되셔서 네. 그렇게 저희 호텔을 자주 이용했던 고객이 되셨고 덕분에 저도 호텔에서 포상을 받는 예.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리어는 정말 고객의 마음을 또 어루만지고 네. 감동을 만드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또 이렇게 일을 쭉 해오시면서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힘든 거는 컴플레인 고객을 또 응대하는 거나 소위 이제 갑질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응대하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서비스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는 예.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또한 그 일들을 잘 추스리고 나왔지만 고객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쉽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객들 앞에서 진정으로 나가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일이 계속 되고 경험을 쌓고 할수록 다양한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컨트롤하기 힘든 날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좀 황대기 호텔리어님만의 비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제 관리를 위해서 내지는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조금 나태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두 가지 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삶을 찾아가서 보는 거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네. 수산 시장에 가서 네. 새벽 시장에 가서 정말 그렇게 그 삶을 가열차게 사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것들이 제가 또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여행을 좀 갔었습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 하는 곳이 어딘지, 또 맛있는 곳이 어딘지, 볼만한 곳이 어딘지를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이 첫 마음을 회복하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호텔리어가 천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교수님, 호텔리어라는 직업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네. 이 직업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일각에서는 호텔이 공급이 과잉됐다 이런 네. 이제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의 수요는 밝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콘도를 우리가 좀 위주로 많이 사용했지만 예. 이제는 콘도형보다는 호텔형으로 가는데, 더군다나 앞으로는 4인 가족보다도 더 축소된 1, 2인 가구가 많이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고급화된 숙박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상위층 그 인구를 위한 이제 맞춤형 이제 이른바 고급 예식장이라든가 팔순잔치 같은 걸 통한 그런 이벤트도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비혼 인구의 증가는 결국 이렇게 좋은 럭셔리한 호텔을 숙박업소를 찾는 또 그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이제 밝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선배님으로서 이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는 분들께 선배로서 취업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정기적으로다가 호텔에 채용 공고가 나거나 채용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호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호텔로 실습을 나가고 예. 실습을 나가서 거기에 계신 호텔리어들과 인맥을 쌓아서 그것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호텔이 정리가 되어지고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호텔에 먼저 서비스를 좀 경험해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즉 우리 실습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제도를 통해서 그 호텔을 직접 경험해 보고 정말로 이 호텔이 또한 내가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고 또 체크해 보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예. 빨리 또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한번 주시죠. 네. 앞으로 호텔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 여러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들을 꾸준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호텔리어의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저와 같이 좋은 서비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대기 호텔리어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